안녕하세요, 해피니아입니다. 구독자가 100분씩이나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배경은 자주 가는 카페 풍경을 띄웠어요. 간간히 귀요미들 구경해 보시고요. 이번엔 제가 나누고픈 얘기를 좀 올려보려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생각이고 의견이라 여러분과 좀 다를 수도 있으니 가볍게 봐주세요. 가능한 긍정적이고 도움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내용들처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제가 나누고픈 주제는 우리가 자발적 의지로 가입하게 되는 친목 사교 모임이에요. 직장 사회생활의 필수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서 가입하는 선택적 모임인 거죠.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선 분명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모임에 관심 가지고 가입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낯을 꽤 가리시는 성향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겠지만서도요. 전 성인이라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새 모임에 가입해 보는 경험, 적어도 인생에 담은 한 번이라도 가져보는 거 좋다고 생각돼요. 서로를 잘 아는 편한 사람들의 친구 모임, 동창 모임, 심지어 가족 모임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들일 시간조차도 부족하다고 여기시겠지만 늘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 말고 다른 길로도 가보는 게 두뇌 건강에 좋다 하듯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보다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면 또 그 또한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좋은 분들에 한해서요. 누가 좋고 나쁜지는 물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멈춤보다는 변화가 좋은 거잖아요. 새 도전이랄 수도 있는 새 모임에 가입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가져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내가 모임에 가입한 탓에 내 인생이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모임에 가입한 덕에 내 인생이 더 다채롭고 풍부해졌다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전자의 경우는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친목 모임에선 내 개인정보 노출 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닉네임, 나이 정도면 좋겠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아주 잘했다며 만족해 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목적의 모임에 가입도 편하게 쉽게 하실 테고요. 사실 전혀 모르는 낯선 이들과의 첫 교류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나 지인을 꼬셔서 같이 가는 경우도 없잖아 많고요. 아마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위험한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가는 정보와 다른 집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임 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혼자서도 잘 가입하시지만서도요. 네이버의 대형 친목 모임 카페들 경우엔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행동 철칙이 잘 정해져 있어서 가능한 한 회원의 인성을 모임에서 다 가려내나 보더라고요. 오래전엔 그런 규칙, 규율이 잘 정착되지 않아 모임당 꼭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 더 가입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의 자발적 첫 모임 시도는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한 동아리였고요. 여중 여고만을 나온 저로선 남자들이 더 많은 무리 속에 발을 디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대학 생활의 꽃이라는 그 재미를 꼭 누리고 싶었어요. 한창 때였으니 이성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겠지만서도요. 그 시도로 인해 제 대학 생활의 즐거움은 훨씬 커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즐거움. 전 그게 참 좋았었나 봐요. 이후엔 더 넓게 대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래 모임에 또 가입했어요. 뜻깊게도 거리 공연을 통해서 지체장애인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봉사활동 단체였거든요. 추운 광안리 등지에서 맥도날드 앞 공연 자리가 만들어졌고 맥도날드에서 건네주는 치즈버거와 핫코코아로 몸을 녹이며 노래를 했었답니다. 이 또한 제 삶에서 아주 뜻깊고 아름다운 경험을 준 모임이어서 아주 잘했다 여겨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호주로 와서 첫 정착 기간 동안엔 영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 분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 했고 그런 자리는 되도록 피했어요. 그 당시 난리 났다는 재밌는 한국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조차 빌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연스레 한국적인 모든 게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인터넷 통해서 교민들 사진 모임에 첫 가입을 했답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서 여기저기 사진 출사 겸 여행을 다녔고 사진 전시도 해보고 재밌게 올려서 보내는 그런 주말들이 늘 기다려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 대부분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역이민으로 인해 이 모임은 흐지부지 되어졌고 다시 고요한 타지 생활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답니다. 어느 날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결심을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서 또래 여성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난 한 친구가 지금도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안 만들었다면 지금 이 친구를 만날 일 전무했겠죠. 그 친구로 인해 제 타지 생활이 얼마나 더 풍부해졌는지는 제 블로그에 아주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후 타지 여행을 가려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했어요. 알고 봤더니 동갑이라서 의기투합해서 처음 만났음에도 저흰 크리스마스 휴가 2주 동안 아주 즐거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그 친구 덕에 여행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목적의 모임을 만들게 됐답니다. 나중에 꽤 많은 인원이 되었고 결국 모임 성격상 참 많은 이슈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 정기 모임이랍시고 저녁 식사 자리 예약조차도 버거운 상황이었었죠. 회원끼리 돌아가며 번갈아 예약을 했음에도 저 나름 지쳤던 것 같아요. 모두 탈퇴해 주시란 부탁으로 그 모임은 제가 자폭했답니다. 모임 해체가 싫었던 몇몇 분들께 너무 죄송했었죠. 적당한 모임 인원이 좋단 걸 그때 깨달았답니다. 한창 나이에 남녀 수십 명이 가입한 모임이 되다 보니 괜히 제가 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모임이 제게 준 즐거운 경험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힘들었다는 후회보담도 좋은 인생 경험을 쌓았다 여겨요. 이후에도 주말 교민 모임,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임, 직장인들의 모임, 여성 직장인들의 모임, 아침 산책 모임 등등 몇 모임을 더 시도했었는데 오래간 모임도 있고 아주 짧게 끝난 모임도 있고 모임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이유로 끝이 흐지부지해지기도 했어요. 이와 다르게 제가 가입했던 모임들은 직장인 모임, 자전거 모임, 골프 모임이었는데 물론 한 번에 다 가입한 건 아니고 하나 끊어지고 새로 시작하고 그랬어요. 직장인 모임 중 한 그룹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저녁에 만나 밥 나눠 먹으며 겉도는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지는 경우라서 정해가지 않았어요. 뭐랄까 물과 기름처럼 멤버들이 만나도 잠깐 낯선 타인과 밥만 먹으러 나온 느낌이었어서 오래 못 간 것 같네요. 대화도 겉돌아서 내가 왜 이 모임에 나온 거지 후회가 드는 모임이었죠. 또 한 결혼 관련 모임은 좀 경악스러운 상황을 지켜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경우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았어요. 조금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기에 그 무리에 속하고픈 마음 접게 됐죠. 아마도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낯선 사람들의 모임에 조인하는 걸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소수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 관련 취미 모임은 한국식으로 장비 관련 이슈는 물론 잘 타고 잘 쳐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제가 그만뒀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전 재밌고 흥미로운 경험들이었네요. 제 나이가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생 에피소드가 있으실 거예요. 제 경우엔 이렇게 모임이 제게 준 인생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다양한 소통 방식과 배려심을 가진 분들을 접했고요. 전 제가 만든 모임에선 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참여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주제도 가능한 돌아가며 다들 하나씩 관심 있어 할 부분들을 꺼냈었고요. 사실 내가 관심 없는 주제만 계속 나오면 소외되잖아요. 그 점에서 대화 예의에서 빠질 수 없는 눈치란 게 너무 없던 멤버도 기억이 나네요. 모두가 그분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던 게 너무 혼자만 계속 본인 관심사만 오랜 시간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눈치를 줘도 모르시더라고요. 와중에 제가 만든 모임으로 이성으로서 짝이 되거나 결혼에 이른 커플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다양한 대화 방식과 생각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혼자 살수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선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시키는 활동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기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치만 제가 그렇게 많은 경우를 겪어보니 이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하나 후회되거나 잘못됐다란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쭉 모임을 회피하고 특히나 타지에서 좁은 인맥으로만 살아왔었다면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제 느낌은 좁았을 거예요.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적당히 혼자 책을 읽고 수양하는 시간만을 가져도 되겠다 싶지만 언제든 또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전 제가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재미는 혼자에서 오지 않아요. 함께 오는 거지. 인생에서 재미를 최대한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혼자도 좋지만 누군가와 좋은 시간, 좋은 모임도 가지세요. 이상 해피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